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중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성시가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탄이 신도시 개발 계획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에 공식적으로 사업자 공모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동탄 집값과 화성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그게 뭔데?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줄여서 광비콤이라고 부릅니다. 동탄이 신도시의 핵심 구역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동탄역 주변입니다. KTX와 GTX가 만나는 그 동탄역 말입니다. 이곳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동탄역에서 KTX 타면 서울역까지 20분입니다. GTX 타면 강남까지 20분입니다. 수도권 교통의 핵심 허브입니다. 그런 곳 바로 옆에 있는 게 광비콤입니다. 땅값이 얼마나 비쌀까요? 금싸라기 땅입니다. 평당 수천만 원 하는 곳입니다. 이런 땅에 뭘 짓느냐가 동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초 계획은 이랬습니다. 고층 랜드마크 타워를 세우고 대기업 본사와 업무 시설을 유치하고 6성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동탄을 수도권 남부의 경제 중심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1터와 3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질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LH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화성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업무 시설 비중을 줄이고 그 자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거 채워 넣으려는 계획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하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업무용 오피스 빌딩은 임대가 잘 안 됩니다. 기업들이 사무실을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양이 비교적 잘 됩니다. 사업성이 좋다는 겁니다. LH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맡을 민간 업체를 구하려면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주거 비중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탄역 주변이 오피스텔 숲이 됩니다. 기업은 없고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됩니다. 아침마다 수십만 명이 동탄역으로 몰려들어 서울로 출근하는 거대한 통근 도시가 되는 겁니다. 화성시가 제동을 건 이유. 화성시는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LH가 추진하려던 민간 사업자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공식 요청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LH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화성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원안대로 개발하라. 당초 계획했던 업무 중심의 개발을 고수하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채우지 마라. 화성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동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광비콤이 제대로 된 비즈니스 지구로 완성되어야 동탄의 집값이 유지됩니다. 오피스텔 숲이 되면 동탄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둘째, 자족 기능 확보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의 특례시입니다.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를 가진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대기업 본사나 유망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셋째, 교통 문제입니다. 이미 동탄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만약 광비콤마저 주거지로 채워지면 교통난은 더 악화됩니다. 반면 업무 시설이 들어서면 오히려 교통이 분산됩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줄고 동탄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숲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만약 화성시의 제동이 무시되고 광비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동탄역 주변에 수천 가구의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입주민 대부분은 서울이나 판교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입니다. 매일 아침 이들이 한꺼번에 동탄역으로 몰려듭니다. 둘째, 동탄역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KTX와 GTX 이용객으로 붐빕니다. 여기에 수천 명이 더 몰리면 지옥 처리됩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버스 정류장도 혼잡합니다. 셋째, 주변 상권이 왜곡됩니다. 오피스텔 단지 1층에는 편의점, 카페, 분식집 같은 소규모 상가만 들어섭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기업 본사 같은 앵커 시설은 없습니다. 유동 인구의 질이 떨어집니다. 넷째, 동탄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동탄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야. 일자리는 없고 사람만 많아라는 인식이 퍼집니다. 장기적으로 집값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대로 개발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반대로 화성시의 요구대로 광비콤이 제대로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대기업 본사나 지사가 들어옵니다. 삼성, LG,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동탄에 오피스를 엽니다. 수천 명의 고급 인력이 동탄에서 일합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동탄 주민들이 서울까지 출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셋째,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회식합니다. 미팅하고 접대합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컨벤션 센터가 성업합니다. 유동 인구의 질이 올라갑니다. 넷째, 랜드마크가 생깁니다. 동탄역 앞에 50층, 60층짜리 고층 빌딩이 솟아오릅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동탄하면 저 빌딩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집값이 오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집값이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상승합니다. 일자리가 있는 도시, 자족 기능이 있는 도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습니다. 화성시 vs LH 누가 이길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화성시와 LH 그리고 국토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LH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LH는 공기업이지만 수익을 내야 합니다. 적자가 누적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민간 업체가 참여하려면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거 비중을 늘리자는 제안이 계속 나올 겁니다. 화성시 입장을 보겠습니다. 화성시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 가치를 봅니다. 당장 분양이 잘 되는 오피스텔보다 10년 후, 20년 후 동탄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고수하자는 겁니다. 국토부 입장은 뭘까요? 국토부는 중재자 역할입니다. LH도 관리 감독하고 지자체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길까요? 제 판단으로는 화성시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LH가 아무리 개발하고 싶어도 화성시가 승인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건축 허가, 용도 변경, 각종 심의를 다 화성시가 쥐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이 필요합니다. 화성시도 100% 원안 고수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시설 70%, 주거시설 30% 이런 식으로 절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시설이 메인이고 주거는 보조여야 합니다. 반대로 주거가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신도시는 어떻게 했나? 참고로 다른 신도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판교를 예로 들어볼까요? 판교 알파돔시티가 있습니다. 판교역 바로 옆입니다. 여기도 원래 업무시설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주거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주상복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판교역 주변이 생각보다 활기차지 못합니다. 낮에는 한산하고 저녁에만 붐빕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만 붐비는 겁니다.
반면 판교 테크노밸리를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IT 기업들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낮에도 활기찹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넘쳐납니다. 맛집이 즐비하고 카페가 성업합니다. 부동산 가치도 높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어떨까요? 송도도 초기에는 국제 업무 지구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위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과는 거대한 베드타운이 됐습니다. 집값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교훈이 뭘까요? 신도시는 자족 기능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동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동탄 주민들의 의견은 갈릴 겁니다. 일부는 화성시를 지지할 겁니다. 맞아요. 오피스텔 더 짓지 마세요. 제대로 된 업무 지구 만들어주세요. 우리도 동탄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을 겁니다. 개발이 늦어지면 집값 안 오르잖아요. 빨리 개발해서 분양하고 입주시키는 게 중요하지 뭘 그렇게 따지나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단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개발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당장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반면 장기 거주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동탄의 미래 가치가 중요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빨리 짓는 것보다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오피스텔로 지어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50년, 100년 남을 건물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화성시에 다른 과제들도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화성시가 광비콤 개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동탄에는 이렇게 신경 쓰면서 봉담, 향남, 남양 같은 서부권에는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 영상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동서 격차 문제 기억나십니까? 동탄 광비콤에 대기업 유치하고 랜드마크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봉담에 구청 짓고 서부권에 종합병원 만들고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화성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동탄만 잘 되는 도시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 동탄 광비콤 개발 중단 요청건에 대해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화성시가 LH에 제동을 건 이유, 그것은 동탁을 오피스텔 숲이 아닌 진짜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화성시와 LH의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화성시가 원칙을 지킬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할지 그 결과에 따라 동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시의 제동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LH가 알아서 개발하게 놔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동탄 주민이신가요? 다른 지역 주민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와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이슈를 계속 다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